혹시 경매에 나온 땅 보면서 아, 저기 위에 낡은 건물은 그냥 허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그 생각이 수많은 투자자들을 한순간에 악몽으로 빠뜨린 정말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내용에서는 토지랑 건물이 따로 나온 경매 물건에 숨어있는 법률,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를 지켜줄 단 하나의 결정적인 원칙을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경매로 땅을 정말 싸게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웬 낡은 건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겠죠. 대부분이요. 그런데 바로 그 단순한 믿음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경매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보고 법정지상권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개념을 파헤쳐볼 겁니다. 그리고 투자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은 뭔지, 그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도를 지켜줄 체크리스트와 핵심 요약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경매의 숨은 함정.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기회인데 가격도 좋고 위치도 좋고 과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딱 이런 상황인 거죠. 땅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이 각각 다른 물건으로 경매에 나온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낡은 건물은 뭐 알아서 되겠지 싶고 저렴하게 나온 이 알짜배기 땅만 딱 낙찰받아서 멋지게 새로 개발하고 싶은 유혹에 확 사로잡히죠. 자연스럽게 건물이야 당연히 철거할 수 있겠지라고 가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건물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화면이 정말 핵심입니다. 왼쪽에 흔한 오해, 땅 주인이 나로 바뀌었으니까 건물은 당연히 철거해야지 라는 생각. 하지만 오른쪽의 법적인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되면 저 건물은 철거되지 않고 계속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돼요. 한마디로 땅을 낙찰받아도 내 맘대로 건물을 부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법정지상권,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건물 주인이 계속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법이 딱 보장해주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주로 가등기 담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요. 가등기 담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면서 혹시 돈 못 갚으면 이 부동산으로 대신할게 라고 미리 찜해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바로 이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건물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법정지상권 문제가 성립하냐 마냐, 이걸 가르는 아주 간단하고 결정적인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걸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정말 딱 하나, 이 타임라인의 두 번째 지점, 바로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날, 이 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경매가 시작된 날도 아니고요. 소유권이 처음 생긴 날도 아니에요. 딱 저 날짜, 가등기 담보 설정에 이 순간이 여러분 투자의 운명을 가르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가등기 담보가 설정될 바로 그 당시에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었나? 이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이 예인지 아니오인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 투자의 운명이 어떻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는지 그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보실 거예요. 먼저 위쪽 줄, 가등기 담보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같았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을 철거할 수는 없지만 대신 건물주한테서 지료,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안정적인 임대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반면에 아래쪽 줄을 보세요.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달랐다면 법정지상권은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투자자가 처음에 기대했던 바로 그 상황. 건물 철거 소송을 해서 땅을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운명이죠. 자, 그럼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을 피하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바로 알려드릴게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이 5단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제일 중요하죠. 가등기 담보 설정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물, 등기부를 둘 다 떼서 소유자가 같은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건축물 대장을 봐서 혹시 모를 불법 건축물은 없는지 체크해야 하고요. 셋째, 만약 지료를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주변 시세를 미리 파악해둬야 수익성을 계산할 수 있겠죠. 넷째, 건물주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서 지료를 잘 낼 수 있을지 가늠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해서 예비 비용을 예산에 꼭 넣어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소송 비용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명도나 철거 소송 같은 걸 대비해서 최소 50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잡아두는 게 안전하다고 해요. 에이 설마 소송까지 가겠어 하다가 투자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건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 딱 하나의 원칙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정말 잊지 마세요. 부동산 경매에서는요,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측이 가장 큰 적이고요.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는 행동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오직 단 하루, 가등기 담보 설정일에 적힌 소유자 이름 하나에 달려 있다는 거. 이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입찰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황금률을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경매 사이트를 둘러보세요. 그동안 와, 이거 대박이다 싶었던 숨은 진주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숨은 함정이 없는지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항상 이 질문을 품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그게 바로 성공 투자의 첫걸음입니다.